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이날, 우리는 아마도 2020년을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보냈을지 모릅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우리에겐 코로나가 엄습해왔고, 그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2020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세상이 멈춘 듯했던 2020년, 그러나 멈춘 듯했던 올 한 해는 또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실감하게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비지트는 영상을 통해 2020년을 돌아보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굵직한 내용들과 함께하면서 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점이 될 2021년을 예측해보려 합니다. 비지트는 올 1월 라스베이거스 CES 미국 출장과 2월 스페인의 MWC를 시작으로 2020년을 열었었습니다. 1월 미국의 CES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으며,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업 간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확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기업이 바로 현대였는데요. 현대자동차 부스에 전시되어 있던 UAM은 더 이상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미래 모빌러티 산업의 리더가 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고, 모빌러티 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2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스페인의 MWC에서 확인을 한 번 더 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산되어 겨우 941생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 기업들의 참가비 환불건으로 인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MWC가 늦게 행사를 취소 공지를 했던 이유도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번질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겠죠. 이렇게 굵직한 행사들이 멈춰질 만큼 코로나가 확산되던 3월엔 전 세계가 봉쇄령을 내리면서 경제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었죠. 발이 묶여 줄줄이 도산되는 기업과 실업자는 늘어나고, 경제가 힘들어지니 생활이 힘들어지고, 결국 마지막 남은 카드인 기본소득 지급, 즉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지트가 창립 때부터 말해왔던 기본소득이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 국민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희귀한 일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99의 디지털 갭이 벌어지는 양극화 시대에서는 기본소득의 연구가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2020년은 전 세계인의 삶을 바뀌어 새로운 질서, 즉 비대면이라는 뉴노멀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비즈니스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변하게 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성했고 대면 비즈니스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유경제였던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큰 타격을 입었고, 화상회의 툴인줌이 수직 상승을 한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비대면이 가능한 로봇, 기계, 자동화 등 초지능 초연결의 스마트화는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 우린 로봇이 주는 어색함과 거부감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친구가 되었고, 기계와 자동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뉴노멀 시대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파악해 본 데 이어 2021년에 눈여겨봐야 할 분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눈여겨볼 분야로 첫 번째는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도로 등 스마트 시티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에 더하며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의 동향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만이 아니라 SK, KT까지 합세한 2021년은 스마트 시티와 직결되는 모빌리티 산업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지트는 이 산업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을 따라가기 위해 드론 조종사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는 내년에 모빌리티 산업의 동향을 눈여겨보게 만든 이슈로 그 방점을 찍었죠. 두 번째는 데이터 배당입니다. 2020년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만 2019년만 하더라도 기본소득 이야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2021년에는 기본소득이 더욱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에 선별 지급으로 약 250만 명의 자영업자 특수고용업종 종사자들에게 지급됩니다. 백신이 설사 2021년에 보편적으로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특화된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언택트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AI 앵커, 가상인물 인플루언서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2020년, 이러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붕괴에서 생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기본소득제이며 그 기본소득제를 지탱하는 도구는 바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 배당이라는 제도입니다. 데이터 배당은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를 만들어낸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를 비롯한 각 주체들에게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기여한 만큼 배당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 데이터 배당을 프로토콜 경제라는 개념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토콜 경제란 탈중앙화 탈독점화를 통해 여러 경제 주체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로 블록체인 기술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서 블록체인은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해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복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이를 이용하면 분산된 여러 상품과 서비스를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플랫폼에 모인 개체들이 합의를 한 뒤 일정한 규칙을 만드는 등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경제 체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프로토콜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각 데이터 플랫폼에 기여한 주체들이 기여한 만큼에 대한 평가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 경제가 데이터 배당의 본격적인 신호탄이고 2021년에 우리의 눈앞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른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가치화 등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형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준비할 사이도 없이 시작된 비대면이라는 유노멀은 어쩌면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예견된 시대였고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일 것임을 인지하셔서 2021년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